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뉴욕 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초 41세의 한국 여성 남영신 씨가 불법 재입국과 허위 진술 혐의로 형사고발을 받고 체포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 여성이 불법 재입국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받아 이민세관 단속으로 이송됐다고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이클 디지아코모 검사는 한국 국적의 남영신 씨가 존 시나트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불법 재입국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한 뒤 이후 복역형을 선고받고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영신 씨가 지난 2024년 4월 3일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비행기로 미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5년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24년 7월 재입국을 또 시도하다가 텍사스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에게 체포돼 9월에 또다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4일 남영신 씨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등록된 택시를 타고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레인보우 브릿지 입국장에서 또다시 1차 검사를 받았고 당시 여권의 이름을 바꿔 남영신이 아닌 남예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검사를 다시 받게 된 것인데요.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남예진이 아니라 남영신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민국의 집중 조사 끝에 불법 재입국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아이다호주 코들레인 인근 캠빌드 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산불 현장 인근 바위 뒤에 매복을 한 채 소방관들을 향해 고성능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고 당국은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산불을 낸 뒤 매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시간여가 지난 후 죽은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은 왜 총격범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출동한 소방관들을 타깃으로 총격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7,220만여 명이 여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과 항공, 기차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50마일이 넘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7,220만여 명에 달해서 엄청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6,160만 명은 자동차로 이동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 AAA가 2025년 독립기념일 연휴가 이미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년 만에 170만여 명이 늘어난 것이고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는 무려 700만여 명이나 더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의 왕국 미국에서 자신의 유희보다는 반려동물을 걱정하는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한 업체의 의뢰로 실시된 전국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인 56%가 반려동물을 들인 이후 여행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여행 중 자신의 즐거움보다 반려동물의 안위를 더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지보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소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있고 22%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비행기 대신 로드트립을 선택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8%는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해 배우자 없이 혼자 여행하겠다고 응답했고 20%는 첫 데이트 상대보다 반려동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미국에서 아동들이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보호단체들은 아동의 경우 어른들과 달리 차량 안에서 순식간에 열사병으로 숨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열사병 사망 기록을 수집하는 어린이 자동차 안전협회는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아동 9명이 자동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6명은 이른 폭염으로 동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6월에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차 안에 남겨졌다가 사망한 아동은 미 전역에서 3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씩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아동단체들은 실외 온도가 높지 않아도 차 안에서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부터 찾아온 폭염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 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동부 지역에도 최근 열돔 현상으로 인한 때이른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랐으며 낮 시간대 실외 노동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실외 노동 금지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도 29일 최고 기온이 42도에 달할 정도로 폭염이 지속됐고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2에 대해 폭염과 산불 위험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내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이상 7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